예, 저는 방금 시험 끝내고요. 이제 여기 청원고등학교 여기 뭐죠? 축구장? 예, 여기 앞에 잠깐 앉아가지고 해설 강의 찍으려고 합니다. 자, 나중에 뭐 자세한 풀이는 나중에 따로 보시고요. 일단 제 카페 기태국어 카페에 시험지하고 답 올려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 2023년 지방직이죠. 지방직 9급 빠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휘에서 약간 까다로운 게 있었고요. 뭐 한자어고 한자어의 쓰임 같은 거 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바로 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 1번 한번 보시면요. 저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죠. 한번 보세요. 적절한 거 기억 한번 보면 그죠? 자,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일단 기억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뭐 문제될 거 없고요. 네, 2번은요. 내용 순서 문제.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지가 상당히 명확했기 때문에 이건 잘 보이죠. 그죠? 자, 가에서 그에 따르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봤더니 A 교수는 이라고 해서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안에서는 나 다음에 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 한번 보면 이처럼 이라고 앞에 내용 가리키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돼요. 그러면 가의 뒷부분에서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순서 문제 어렵지 않았죠. 나, 가,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도요, 문법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3번은요, 문장 성분에 관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외에, 바로 3번 보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외에 되다 이 가가 붙어가지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면 부사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보어가 되는 거죠. 문장 성분에 상당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네, 4번에 자, 한자어를 바꿔 쓰는 건데요. 이거 요즘에 나오는 뭐 수능 국어에 나오는 문제 같은 거예요. 그죠? 한자어를 좀 우리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일단 4번이 답인데요. 옆모리를 부유하는 이라고 했을 때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표면을 떠다니다 이런 뜻이지. 그죠? 헤엄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자, 시조 굉장히 익숙한 시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요. 2번이 되는 거죠. 나 한번 보면 청각적인 심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나 가볍게 보죠. 청사는 어찌해서 오랜 세월 푸르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 상청 오랜 세월 늘 푸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시각적인 심상만 나와 있고요. 청각적인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6번 같은 경우에 자, 주제 찾는 문제죠. 얘 같은 경우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용 가치 쪽에 초점 맞추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다음에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남 얘기 듣고 사용 가치 결정했다가는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죠.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이게 적절할 거고요. 자, 그러면 7번은 한번 보세요.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리을이 돼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리을 걸려있는 문장 보면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지향, 추구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지 않음을 뜻하는 지양했다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맥락 크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문제죠.
그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빈칸에 들어갈 말도 적절한 거. 일단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독자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쓰면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독자의 이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그랬으니까 그러면 글쓴이가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할 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에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9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이 문제 살짝 어려운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시상 한번 보면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해가지고요, 사랑을 잃은 다음에 사랑할 때 함께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있거라 라고 이별을 고하고요, 사랑 잃고 사랑할 때 함께 있었던 것들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모든 것들이 떠나고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을 뭡니까? 내 사랑이 빈집에 갇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4번 보시면 글 쓰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사랑 잃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드러나는 거지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시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첫째 줄 보시면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여기에서 벌써 이 소설의 시점이 드러나죠. 그죠? 작품 속 서술자가 그라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거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은 2번이죠. 그죠?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된다는 것은요,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나로 나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해가지고요. 2번이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요거 1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설명이고요. 3번은 걸러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얘기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얘기하는 건데 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역시 이제 담화 문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2번에서 운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운용이 설탕세를 부과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부과했을 때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네 해가지고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우선 확인하고 있는 거지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시면요. 역시 이제 한자어의 쓰임, 문맥적인 쓰임 물어보는 건데요. 한자 표기로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거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죠. 한번 보시면, 자,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팔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판다는 의미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적절하겠죠. 매수는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맥락에 쓰일 수 없습니다. 자, 13번은요. 올바르지 않은 건데요. 요거 한글 맞춤법 57항 어휘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경기장에는 걷잡아서 1000명이 넘게 온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가라앉히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표면만 보고 대강 헤아리다 짐작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티읕 받침에 걷잡다를 쓰는 게 적절할 겁니다. 자, 14번에요. 한자 표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왜 특히 여기 디귿에 결제, 아이로 쓰는 결제 같은 경우에 아랫사람이 올린 안건을 윗사람이 승인한다라고 했을 때요. 요거 1번, 2번 중에서 디귿 잡아야 되고요. 설마 장관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23년 국가직도 그렇고요. 지방직도 그렇고 한자 표기가 아주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15번 한번 보시면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세요. 3번에 이런 거죠. 지금 이글 전체적으로는요. 인간은 복수이면서 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다원적인 존재들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서로 포용하면서 공존하는 게 필요하다.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 어디를 봐도 3번에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가 개인의 보편적인 복수성을 침해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비문학 문제도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16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춘향전 텍스트 익숙하고요. 1번, 2번은 사실 같은 범주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1로 시작하는 말, 2로 시작하는 말, 3으로 시작하는 말 반복되면서 1, 2, 3이라는 숫자를 활용해 가지고요. 춘향이가 현재 상황에서 그죠? 어떻게 할 건지 주인공이 처한 상황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아무리 봐도 3번에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내적 갈등 해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춘향이가 자기의 이몽룡에 대한 변함없는 지조, 절개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내적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죠. 17번 한번 보시면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세부 내용만 조금 잘 보시면 되죠. 2번에 보시면 사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보는 방식이다. 사람에 대해서 이 문단에 남아있죠. 여기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뭐가 확인이 안 되나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자, 요거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일단 선택지 2번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삼국사기 열전의 반신 부분에 뭡니까? 고구려의 영계 소문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문단의 마지막 두 줄 한번 보시면 그죠? 영계 소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충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2번 내용은 직접 확인이 되고요. 아마 여기서 제가 이제 18번은요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했는데요. 1번 보시면 삼국사기 열전의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짝 고민됐던 부분이 일단 이 문단에 고구려 영계소문 실려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자, 이 사례 자체가 삼국사기가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잘 보세요. 설령 영계소문하고 고구려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더라도요. 뭐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백제인의 수록이 그죠?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게 내용 확인되지 않아요. 백제인은 그냥 열전 부분에 실려있다 정도에서 끝나고 있을 뿐이고요. 백제인의 수록이라는 게 기존 평가와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멈칫했어도 여기 백제인 부분에서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9번 한번 보시면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도 어렵지는 않았죠. 1번에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죠? 1문단 셋째 줄 보시면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1905년 최초의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너무 직접적이죠. 그죠? 뭡니까?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죠? 기초학습 능력을 평가하려고 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20번도 추론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얘도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죠. 일단 1번 보세요.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일단 여기에서는요. 한자 특성을 얘기하면서 요 부분이죠. 그죠?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혼란을 야기한다 해가지고요. 한자 자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남아 있는 거지 한문 자체가 한자 말고 한문 자체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거가 없고요. 얘는 한번 나머지 한번 보죠. 2번에 자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는요 정은 수를 수식한다. 자 이것도 약간의 이제 어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유추해 보면 A는 문맥에 따라 애가 인을 수식하는 관용어일 때도 있고 인을 목적으로 삼는 서술일 때도 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A인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관용어가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예, 목적으로 삼는 서술어가 된다는 거고 정수 해가지고 해석 나와 있잖아요.
깨끗하게 한 물해서 앞에 것이 뒤에 것을 꾸미는 의미 구조니까요.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이건 본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예죠. 애인에서 A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N은 동음이어가 아니다. 동음이어는 의미 같은데 뭡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얘도 직접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죠. 한자는 그저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음이어가 아니고 다만 문장 성분만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이 애는 동음이어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글에서는 동음이어가 있어서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예로 사고 같은 거 들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예, 한글로만 표기한 거고요. 이 의사가 요 두 개 뜻이 있기 때문에 동음이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들 보시느라고 너무 애들 많이 쓰셨고요. 아마 이제 국어나 영어나 국사보다는 여러분들 전공 과목이 조금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제가 뭐 다른 시험 내용들은 모르지만, 그죠? 봐도 모르지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자세한 해설은 나중에 우리가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들 치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좀 쉬시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